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지. 아, 이렇게 많이 나가.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시는데 그러지 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부채 통화 컨설팅. 굉장히 이름이 엄청나죠. 근데 그냥 간단해요.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나 좀 좋은 금리로 받게 해주세요. 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좋게 나의 대출을 설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제가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저 금리 낮추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모든 자료 가져오셔야 되고요. 근데 사업자 대출은 대환 안 됩니다. 뭐 신용대출은 갖고 오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은행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의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소득이 얼마, 부채가 얼마, 그리고 대부분 담보대출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나의 집값이 얼마? 최근에 KB 시세가 변화가 많습니다. 저 9억인데요? 라고 했는데 지금 봤더니 뭐 8억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나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걸 일단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상담을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채를 좀 정리를 하셔야겠죠.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제가 최근에 상담을 이제 했던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우리은행에 3억 있었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또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사업자 대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활비가 좀 많이 부족을 하다 보니까 사이돌 대출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그런 대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카드론이었어요. 카드론은 좀 손쉽게 우리가 대출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카드론 두 건이 5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카드론 금리가 여러분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의 17%, 18%, 19% 정말 높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 근처까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뭐 손쉽게 몇만 원인 줄 알고 이자를 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높은 금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현금 서비스라든지 카드론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구마구 섞여 있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대출, 사이톨대출, 신용대출에다 카드론까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자가 한 달에 거의 한 350만 원 정도 원금 포함해서 나가다 보니 아무리 연봉이 7천만 원이라고 해도 실수령액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0만 원? 뭐 전후 되실 거잖아요. 근데 이자로 원금으로 합해서 350이 나가면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러면 또 카드론 받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분의 부채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렸던 부분은 카드론을 빨리 상환하셔야 된다. 이분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높은 금리 계속 저 안 쓰고 싶어요. 상환하고 싶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주택담보대출로 모두 바꾸면 제일 좋아요. 현재 이 모든 금리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게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바꾸면 좋은데 그러기가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을 대환을 해와야 되고 카드론도 대환을 해와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그렇게 대환하기가 시스템상으로 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이 나오긴 했는데 부채를 한 분으로 전부 몰고요. 부인한테 몰고 남편분은 신용대출을 깔끔하게 받으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자.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이분은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4억 9천으로 깔끔하게 나갔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신용대출 7천만 원 받아서 모든 부채가 그냥 통합이 된 거죠. 조언을 해드리고 나서 계속 나가야 되는 이자가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시고요. 카드론 같은 경우에 낼 때마다 너무 고금리니까 그 내시는 분조차도 굉장히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단 그 해당 은행에서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은행으로 바꾸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당 은행에서 낮추는 방법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흉흉하죠. 예, 많이 들으셨겠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저 요번에 바꿨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적용받았고요. 기업 평가했는데 기업의 신용도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저는 기업 대출 조금 저렴하게 바꿀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에서는
대상이 아닌 대출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안 되는데 계속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나도 힘들고 은행도 접수는 받겠지만 결국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상품에서 별도로 정한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리나 요구권을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보증서 및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그럼 보증서는 무슨 대출이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전세 대출이 보증서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금리나 요구권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쓰라는 얘기냐?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신용대출. 기업 같은 경우에 재무 상태가 개선이 됐거나 신용도가 상승을 했다. 개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금리를 떨어뜨려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나 요구권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당연히 써있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 심사를 해야 되지만 금리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급여도 좋아지고 신용평가 좋아졌다 하시면 의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해당 은행에서 낮추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대환대출이라고 해서 아예 은행을 바꾸는 거죠. 은행을 바꿀 때는 모든 자료가 새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제가 보여드렸는데 소득자료, 증빙소득, 인정소득자료, 신고소득자료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소득자료를 좀 잘 파악을 해서 은행에 몇 번씩 가는 분들 계시죠. 이거 없는데요. 또 이거 없는데요. 뭐 이런 경우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좀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 직원이 직접 해야 되는 상품이 있고요. 아니면 또 주변에 대출 상담사분들 많이 아시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편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지. 이렇게 많이 나가.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시는데 그러지 말고요. 하기 싫은 거는 한 번은 내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쭉 리스트를 뽑아서 이거 금리 얼마, 납부 기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주변의 전문가라든지 은행 직원을 통해서 한 번쯤 나의 그 대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험도 다시 설계하시잖아요. 대출도 다시 한번 설계해서 금리를 최소한으로 낮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